병원장이 평소에 자주 우리 조합원들한테 평소에 자주 쓰는 혹은 욕설. 할 테. 그리고 나는 그냥 쌍, 이 애 새끼 하면서 그냥 하면 되겠네? 이 쌍, 애 새끼, 멍청한 새끼, 이 살인자 새끼, 새끼. 우리 조합원들이 네 새끼냐? 안녕하십니까. 정의성의 노동TV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여기는 전남대학병원 노동조합 사무실입니다. 전남대학병원 노동조합에서 병원장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고 하길래 도대체 뭐 때문에 퇴진을 요구하는지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 직접 노동조합 사무실에 찾아왔습니다. 오늘 제 옆에 계신 분은 노동조합 간부이신 것 같은데 직접 소개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전남대학교 병원 노동조합 부지부장 오희정입니다. 예, 박수. 예,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뭐 때문에 병원장 퇴진을 요구하는지 물어보겠는데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병원 내 채용 비리가 상당히 심각하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채용 비리에 관해서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실제로 채용 비리가 있었습니까? 공공기관에서는 이런 일이 절대로 있을 수 없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채용 비리가 있다고 하는 얘기가 있던데 사실입니까? 네, 부끄럽지만 사실입니다. 저희가 국립대병원에서 청렴도는 꼴등, 채용 비리는 전국 1등을 하게 되었죠. 네, 부끄러움은 저희들의 몫입니다. 예, 상당히 쪽팔리겠네요. 네, 쪽팔립니다. 아이고 참, 예, 공공기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보통 이 전남대병원에 입사하는 방식은 어떻게 됩니까? 보통 이제 서류를 먼저 내고요. 그 다음에 필기시험 그리고 면접을 이렇게 세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서류, 필기시험, 면접. 이 과정에서 중간중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지금까지 드러난 채용 비리에 관여한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직급으로 일단 이야기해 주십시오. 직급은 아무래도 권력이 더 강한 사람들이 비리를 많이 저질러 왔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작년에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희 전남대 병원에서 아빠 찬스, 삼촌 찬스, 남친 아빠 찬스, 그 다음에 품앗이 채용 비리가 있었는데요. 이 모든 것이 다 사실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예, 그 직급에 있는 사람이 사무국장. 예, 그렇죠? 네네, 맞습니다. 사무국장은 병원 서열 몇입니까? 병원 서열로 따지면은 총털어서 3위, 그리고 행정직 중에서는 1위라고 할 수 있죠. 병원 넘버3가 채용 비리에 직접 관여했다고 하는 것이 언론에도 나왔다 이제 이런 건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빠 찬스, 조카 찬스 뭐 여러 가지 찬스를 상당히 많이 썼던 것 같은데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찬스를 활용했는지 그걸 한번 좀 이야기를 해주실까요? 일단 그 삼촌 찬스에는 그 조카가 들어오는 그 면접에 직접 면접관으로 들어가서 최고점을 부여했고요. 그리고 그리고 아들의 여자친구가 들어올 때는 품앗이 채용 비리로 들어가서 서로 그 우리 또 관리자의 자제가 들어올 때 서로 크로스해서 들어가서 최고점을 주기도 했었습니다. 면접에서 주는 점수를 아주 개밥 퍼주듯이 막 줘버렸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는 안 되죠. 당연히 안 되죠. 대부분의 경우 면접은 정확하게 보고 거기에 따른 경력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등등을 따져가지고 아마 최종 점수를 주는 것 같은데 이분들은 경력도 다른 분들에 비해서 별로 많지 않았다고 하는 얘기였던데. 네네, 그렇습니다. 작년에 들어올 당시에 그 수많은 그 응시자들은 경력이 굉장히 화려해 있었는데 이분들은 우리 병원에서 짧게 단기간 실습을 했던 것이 전부였죠. 네, 그래요. 그러면은 사무국장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지금 수사 의뢰를 해가지고 앞으로 조사를 받아야 될 사람이 꽤나 있다 하던데 그렇습니까? 네, 맞습니다. 교육부 감사 결과가 나왔는데 지금 관련한 이제 그 피의자들은 아마 이제 검찰에서 계속해서 수사해 나갈 예정입니다. 예, 전라도 말라다가 허벌나게 많아져 볼 수 있겠네요. 예. 그러면 지금까지 드러난 것으로 놓고 본다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이런 사실에 관여를 했다 그러면 아마도 분명히 해고를 당했을 것 같은데 넘버3가 이 채용 비리에 관여됐다고 하는데 해고가 됐나요? 아니요, 전혀요. 네. 오히려 지금 공로연수를 들어가면서 퇴직금까지 정산해서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공로연수를 하면은 돈을 정상적으로 월급을 지급받고 연수를 갔다.
일을 않고도 돈을 받고 있다. 지금 이런 얘기인 거죠? 네, 맞습니다. 예,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병원장이 이런 정도라면 청렴도 꼴찌가 쪽팔려서라도 이런 일이 드러난 사실에 대해서는 일벌백계하고 바로 징계를 내려야 당연한 건데 아직까지도 징계는 단 한 명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게 지금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예, 이 채용 비리도 문제인데 더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바로 폭언 폭행 문제입니다. 도대체 누가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폭언 폭행이 이루어졌는지 이걸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도대체 누가라고 이야기하는데 좀 약한데 어떤 놈이었습니까? 어떤 놈이? 네. 아마 아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텐데요. 명의라고 텔레비전에 많이 소개됐던 분입니다. 네. 교수님이십니다. 교수라는 자가 간호사뿐만 아니라 주차 관리하신 분들까지 전체 모든 직원들에게 폭언 폭행을 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는 건데, 자, 그러면은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를 한번 들어볼게요. 어디서 주로 폭언을 했는가요? 보통 이제 그 교수님이 근무하는 영역권에서 많이 벌어졌는데요. 병동에서 이제 그 간호사가 회진을 할 때 같이 따라가는데 거기에서 환자나 보호자가 있는 데서 질문을 해놓고 자기가 원하는 대답을 못 듣게 되면 거기서 화가 나서 멍청하다, 개념 없다, 한심하다, 귀가 먹었냐, 그 다음에 뭐 가정교육까지 의논하면서 그렇게 폭언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환자들이 있는 데서도 그랬으면은 회진할 때도 그랬으면은 아마 수술장, 다시 말하면은 다른 사람들이 보지 않는 밀폐된 공간에서는 훨씬 심한 욕설이 오고 갔을 것도 같은데. 네. 제일 잘 쓰는 폭언이 이게 방송용으로 적합지 않지만 상관없습니다. 네. 예. 샹! 이렇게 욕을 합니다. 제일 잘 쓰는 말은 샹이고요. 그리고 저희는 병원이기 때문에 서로 호칭을 선생님이라는 호칭으로 불려지고 있는데 간호사들한테 애새끼가 하면서 뭐 이제 또 마찬가지로 무슨 놈, 멍청한 놈,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그 폭언의 그 강도가 너무 심할 정도죠, 지금. 아, 그러면은 뭐 수술장에서도 그렇고 뭐 병실에서도 그렇고 말 들어보니까 주차 관리하신 분들까지도 뭐 폭언을 했다는 얘기 있던데. 네, 주차 관리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6, 70대 굉장히 네. 어르신들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잠깐 화장실을 갔다 온 사이에 어디 갔다 왔냐? 화장실을 갔다 왔다 하니까 앞으로 근무 시간에 화장실도 가지 말고 요강을 갖다 놓고 근무지를 이탈하지 말아라. 이런 제보를 듣게 되어서 저희도 굉장히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야, 거의 뭐 이쯤 되면은 교수님이 아니라 님자는 일단 빼고 교수, 네. 교수라는 자가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조폭 수준인 것 같은데. 그렇죠? 네, 맞습니다. 예, 이런 병원에서 환자들이 병을 고치고 나가는 것도 거의 기적적인 일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은 예. 폭언은 이 정도까지인데 이 정도 폭언을 했으면은 폭행도 일삼을 것 같은데. 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폭행은 그 수술 중에 또 자기가 마음에 안 든다든가 화가 나면은 간호사한테 기구를 집어 던지기도 하고 심지어 팔꿈치로 옆구리 이렇게 가격을 직접 하기도 합니다. 근데 병원 측에서 얘기하기를 지금 많이 좋아졌다, 개선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 제가 현장에서 들어본 바로는 팔꿈치를 예전에는 이렇게 가격을 했다면 지금은 팔꿈치를 대고 민다고 하더라고요. 자, 이게 개선된 걸까요? 아니, 본인이 수술을 잘못했고 왜 엄한데도 화풀이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가면 갈수록 가고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정도면은 실은 이제 노동조합에서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하고 뭐 별도로 개별 면담을 통해서 이런 사실이 밝혀졌다고 하는 것 같은데 병원에서 취해야 될 조치 내용은 바로 격리 조치, 그리고 이 사실이 드러난 교수에 대해서는 해당 교수에 대해서는 당장 업무 중단 명령 등등을 내려야 될 것 같은데 병원에서 현재 하고 있는 것은 뭔가요? 지금 병원에서는 자체 감사를 한다면서 계속 조사를 하고 있다는데 해가 넘어가도 지금 결과를 발표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병원에서는 직접 피해 당사자가 신고를 하면은 뭐 신고 내용이 맞는지 틀린지 이렇게 조사를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오히려 병원에서는 비밀 보장 유지, 신분 유지 등등을 엄격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믿음을 준 상태에서 여러 가지 조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냥 피해 본 사람 있으면은 병원장실로 오세요. 뭐 거의 이런 식의 조사가 이루어진 것 같은데 이런 마당에 누가 하겠냐 이런 거죠. 그렇죠? 네. 왜 그러냐면 지금 피해자가 직접 신고를 해야 조사가 이루어진다 하는데 사실 피해자가 직접 신고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조치 내용이 하나도 없고 이런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지는데 병원장은 아직까지도 아무런 이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는 게 심각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 조치를 안 하고 있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이까짓 게 무슨 대수란 말이냐. 이게 별것 아닌 상황을 가지고 노동조합에서 괜히 들쑤시고 난리다. 뭐 이런 태도인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면은 또 이뿐만 아니라 또 다른 일로 지금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돼야 된다. 이게 지금 노동조합에서 요구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또 해주시죠. 네, 비정규직, 정규직화는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내린 방침이기도 하며 교육부에서 빨리 시행하라고 하는 방침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국립대병원 14개 중에서 9개 병원이 이미 합의를 했고요. 저희는 오늘 도장을 합의서를 찍는다고 해도 10번째입니다. 거짓 막차에 지금 탔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병원장은 절대 해주지 않으려고 하고 있죠. 교육부에서 정규직 전환하라고 해도 그 말은 또 안 듣고 다른 것은 말을 잘 들으면서 왜 이런 지시를 하면은 말을 안 들어 처먹은지 모르겠네요. 예, 맞습니다. 하여튼 서울대병원을 비롯해 가장 크나큰 문제로 지금 불거져서 병원장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지간해서는 노동조합이 병원장 사퇴, 책임자 사퇴를 요구하는 이런 요구를 걸고 투쟁하지 않는데 상당히 상황이 심각해진 것 같습니다. 이쯤 되면 이제 각오를 앞으로 어떻게 투쟁을 벌일 건지 요 이야기를 한번 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노동조합은 작년부터 부정부패 비리 없는 병원, 그리고 폭언, 폭행, 갑질 없는 병원, 그리고 비정규직 없는 병원을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노동조합이 열심히 지금 투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런 투쟁들은 사실 일회성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병원에 이런 썩은 뿌리를 캐내기 위해서 계속해서 투쟁해 나갈 것이고요. 조합원들과 같이 꼭 승리해서 공정하고 청렴한 병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깨끗한 병원, 공정한 병원, 폭언 폭행이 없는 병원은 누가 만드냐면 당사자인 우리 조합원들이 만드는 것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합원들이 뒷짐지고 있거나 노동조합이 알아서 해주겠거니 이렇게 하면은 절대로 해결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 따라서 해결 당사자인 사람은 누구냐면은 조합원인 거죠. 조합원이 내일처럼 나서야만 이후에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는다. 이걸 꼭 좀 명심했으면 좋겠고 전국에 계신 병원 노동자분들 아마도 전남대병원이 이런 정도면은 다른 병원 현장에서도 이런 갑질이 비일비재하게 아마 일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봐지는데요. 노동조합을 일단 만들고 노동조합을 만들면은 집단적인 힘으로 이런 일을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정의소영이 노동TV 마쳤는데 어째 기분은 후련하십니까? 아니요, 할 말은 더 많은데 지금 못해서 아쉽습니다. 자, 지금까지 정의소영 노동TV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